자, 취득세 관련한 쟁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세 1년에 3문제 내외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4문제까지요. 자, 근데 취득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각 세목별로 보게 되면은 뭐 조세 총론은 변수가 많고요. 양도소득세가 한 8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분은 양도소득세를 뒤지게 해가지고 반타작을 일단 깔고 들어가겠다. 택도 문제거리 되겠습니다. 한두 문제 거의 쓰레기 같은 문제 구성합니다. 손 못 댈 문제들 구성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요걸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가지고 못하고 일단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 골고루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게 기본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 우리 취득세라고 하는 거 원투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 단위에서는 자 특별시세에 해당하는 게 취득세다. 그다음에 도 단위에서는 도세에 해당하는 것이 취득세, 등록, 면허세 이렇게 살펴봤고요. 취득세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고요. 이런 취득세, 취납시제 뭐 이런 것들을 관리를 매게 되면 이때 납세 의무가 소멸하게 될 것이다. 한편 취득세는 신고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서 100분의 20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물론 이렇게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서 신고 납부를 잘 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지금 이 문제가 됐던 것이 안 내다 걸렸다. 그러면 이제 보통 징수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맥락이 될 테고 취득세 부과세로서 지방교육세와 농업전 특별세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이런 취득세 부과 처분 등 뭐 이제 신고납부를 안 해서 보통 징수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행정소송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조세 총론에서 취득세와 관련된 주요 내용 제가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 저 어려운 얘기부터 해볼까요? 취득세 과세 대상이냐 비과세 대상이냐. 일단 논의 출발점은요 부동산 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건물 주택이라든가 자 그 외에 자 일정한 것들 좀 많습니다. 이런 것들 자 취득하게 되면요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험으로 접근을 해 갈 때는 취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 등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으로 나눌 수 있다 해서 사실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자 국가나 지자체가 어떤 부동산 등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납세 의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자 국가 지자체 등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게 제가 이제 줄여서 귀속 등이라고 하는 것을 용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종류가 좀 돼요. 그래서 국가 등이라는 것은 국가 지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냐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한 경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부동산을 삽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나 귀속을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취득을 했어. 그럼 이때는 바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기부채납 하기로 했다가 안 하고 제3자에게 매각 증여 등을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취득세 비과세 됐던 그 부분 어떻다 바로 뜯어내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원래 국가 등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또 내용이 조건이 변경이 된 경우 결국 이제 귀속 등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또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해를 받거나 무상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땅을 주고 나서 뭐 건물을 하나 받았다. 그러면 땅 샀을 때 귀속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의미가 될 테고 똑같이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우실 때 귀속 등의 귀를 따서
귀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자, 요거는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요거 이제 법이 바뀐 부분인데, 서울랜드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세 관련 소송 등에서 주요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랜드 사건인데요. 이 서울랜드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땅을 사신 분이 서울랜드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다가 서울시에 기부 체납 25년간 쓰고 기부 체납하기로 하고 그 부동산, 그 어마무시한 땅 등을 사들였습니다. 그 당시 법에서는 이게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봤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제 시끄러진 사건이 뭐냐면 25년 지난 상태에서 그 서울랜드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자, 서울시에 기부 체납을 하긴 하는데 자, 25년이 너무 짧다라고 해서 30년 늘려달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소송에 졌던 사안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귀속 등 이렇게 해서 귀속 등을 해버리면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겠지만 자, 이 귀속 등을 하고 자, 귀속을 시키지 않거나 즉 기부 체납을 하지 않거나 또는 무상의 사용권 등을 제공을 받았다. 이게 이제 서울랜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등의 귀속에 반대급부로 기부 체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 25년 동안 받았거든요. 이런 경우 과거 법에서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비해서 현행법에서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게 되게 많습니다. 이제 악용하는 무리들이 겁나 많아. 자, 이 4번 같은 경우가 그나마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이유는 자, 1, 2, 3, 4 순서에 따라서 제일 뒤에 있는 게 뭐라고요? 무상 사용권을 받은 경우, 제공받은 경우라고 하는 거. 최근에 사건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부산시에 하여튼 국자급이가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는 공무원 출신의 분이 제가 부산을 잘 몰라요. 부산 가고 뭐 별 여행 갔다 하여튼 고생 개고생을 한 게 부산이야. 그래서 가서 카드를 그 당시 잊어먹질 않나 하여튼 별지랄 다 했어. 하여튼 간에 이 부산에 있는 고위공직자 출신의 어떤 분이 부산에 어디다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는데 그래서 15년 쓰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 자, 부산시에 기부 체납을 하기로 이렇게 조건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이 법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 안 내려고 개수작을 했던 사안인데 그게 이제 왜 신문지상에 보도가 쌩 난리가 났냐면 그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면 한 10년밖에 못 쓴대. 15년이 돼버리면 그건 고물도 안 되는 거야. 쓰레기에 불과한 거야. 그러면 이제 부산시에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부산시에서 그 철거 비용을 다 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귀속 등 나오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지 말고 자, 대가리 따서 귀속 등에 귀자 따게 되면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세법 겁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법이 16문제가 출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쉽다고 생각해. 아니야. 제가 이 6개 과목을 쭉 공부를 해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제대로 소화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어려운 게 세법입니다. 왜? 이 세법 얘기는 공법도 알아야 되죠. 민법도 알아야 되죠. 자, 하여튼 뭐 등기법 이런 것도 좀 소화를 해야 된단 말이야. 게다가 그동안 다른 법에서 다루지 않았던 거 기부 체납, 귀속 이런 것들은 거의 공부 안 하잖아.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나와서 겁나 어려워. 국가에서 세금 뜯어내려고 아주 환장을 하면서 두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공부할 때는 야매로 가는 거야. 귀속 등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시험 문제로 구성할 때는 이런 식이야. 점점점 비과세 대상이다. 과세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귀속 등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들으면 다 알아. 그러나 실제 시험장에서 지문이 억수로 길기 때문에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귀속 등 들어가면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대수선자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그래서 시가 표준의 9억 이하인 공동주택을 대수선으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자, 우리가 이제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 바로 공법에서 건축법에 관한 부분에서 이슈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수선, 내기, 바보, 지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 계단 뭐 등등 있었잖아. 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겁나 많이 뜯어고친 것을 뭐라고 한다? 대수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게 될 주제고요. 하여튼 부엌인 공동주택을 대수선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래서 귀대 나와 있지. 귀대는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슈, 어려운 얘기 나와 있다.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거. 자,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주제는 여러분들이 공법 중에서 주택법이라고 하는 법을 보게 되면 주택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거,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이 주택조합의 조합이라는 것을 결성을 하게 되면 그 조합원들이 자기 돈 발라가지고, 원칙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 자기 돈 모아서, 자, 이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서 집을 지어서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이걸 우리가 주택조합 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주택조합 관련한 부분 볼까요?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신탁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신탁에 따른, 자,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관장을 갖다 신탁이라고 하는 거. 자, 신탁이라고 하는 거, 자, 어디에서 학개론 할 때 공부하죠. 또 등기법 할 때 공부하지요. 자, 우리가 부동산 개발론, 부동산 학개론 영역에서 개발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발론에서 부동산 개발의 분류 등을 논함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공동 개발, BTO, BTL 뭐 이런 게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지주 공동 사업이라고 해서 토지 소유자와 또 누가 바로 개발업자가 결합해서 하는 개발을 가리켜서 지주 공동 사업. 지주 공동 사업은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신탁,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되지 않는 것을 수탁 방식이라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신탁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식이지.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자, 수탁자, 보통 신탁 회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맡겨둔다라는 뜻의 등기, 신탁 등기 이루어지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형식, 이런 것을 우리는 신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맡기는 사람은 위탁자, 맡아두는 사람은 수탁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 이제 가볼까요? 자, 주택조합 등과, 이 주택조합 등이라는 것은 바로 주택법상 주택조합과 정비법, 자, 공법 중에서 도시비 주거환경 정비법의 재건축조합을 자, 두 개, 주택조합과 재건축조합을 묶어서 부를 때 주택조합 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몰라도 돼. 하여튼 간에 조합은 간에 부동산 신탁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서 이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이 지역에서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실물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조합한테 신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누구한테? 주택조합 이름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예, 이때 주택조합은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실질적으로 소유자는 누군데? 조합원인데, 주택조합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면은, 자, 이것은 실소유자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그랬어. 근데 왜 세금을 내고 지랄이야? 봐봐, 세법 보다 보면 하여튼 뭐 건수만 있으면 다 세금을 뜯어내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건 취득이 아니거든. 그러나 세법, 지방세법 얘기할 때는 취득으로 본다. 그 다음에 신탁에 따른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해서 이게 뭔 소리냐면, 주택조합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 10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조합원이 60세대야, 60세대. 그럼 40세대 추가로 짓잖아요. 자, 우리가 건물의 신축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취득세 납부 대상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다고요? 이것도 취득세를 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 세법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
기존에 공부해왔던 내용들하고 좀 그래. 이게 무슨 취득으로 볼 수 있어. 아니, 지금 세금을 받아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법 체계와는 무관하게 어떻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을 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럼 외우면 되는 거야. 어떻게? 귀소, 그 다음에 대수선, 주택조, 귀대주 하나 더 초과까지 가볼까요? 이건 별로 안 중요해. 거의 안 나오니까.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흥행장, 공사 현장 사무소 같은 임시 건축물의 취득.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존속기간 1년 이하의 임시 건축물의 취득에 있어서는 바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해가 되세요? 개뿔 이해가 됩니까? 그냥 귀대주초는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 과세 대상이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어떻다? 귀대주초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는 게 훨씬 남아.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비과세 대상 가면 또 신탁이가 또 나오고 지랄이야. 이상해.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귀대주초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귀속이란 말 이게 가지고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지 아니한 게 이렇게 안 된다고. 세법 제일 어렵다니까요. 어렵다 보니까 특히 법정은 문장 호흡이 겁나 길어. 이게 한 문장짜리를 제가 경우에 따라 4개로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건 귀대주초라고 하는 것은 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끊어주시는 귀대주초라고 하는 것은 다 바로 취득세 과세. 귀대주초가 뭐 있었죠? 귀소, 그 다음에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주택조합의 주라고 하는 거, 1년 초과의 초라고 하는 거. 일단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주택조합 나와도 아닌 경우 있어. 근데 그건 그것대로 가는 거고, 귀대주초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자, 귀대주초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끊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비교해 볼까요?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에 관한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알고 있던 거죠. 국가 등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라고 했을 때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거. 아니, 국가가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 그럼 지방세로서 뭐를 취득세를 낸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지자체가 자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취득세를 내요. 지가 지한테 받아내? 예, 쓸모없는 짓거리죠. 그래서 자, 요거는 거의 안 나와. 국가지자체가 이 부동산 등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요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슈 바로 자 제외라고 하는 거, 제외라고 하는 거에서 자 대수선을 제외한 9억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이런 취득에서 이게 이제 앞에서 9억 이하의 공동주택의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바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라고 이렇게 했었고요. 대수선을 제외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법정 시험 제문이 겁나 길게 나와요. 그래서 제외 들어가면 다 비과세 대상이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수선에서 제외한다. 해서 바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개념을 하나 잡아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슈. 자, 주택조합, 오타가 있어. 자, 이전입니다. 이거 오타가 있어요. 이전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갑니다. 신탁재산 취득 중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전이라는 키워드. 신탁재산 취득 중 신탁의 종료로 인해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자, 신탁재산을 취득 중 수탁자가 변경돼서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아까 이제 신탁을 한번 설명드렸었지.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수탁자가 되게 될 테고 갑이 원래 소유자이자 위탁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아까 신탁 등기라고 하는 걸 한다고 했어요. 신탁을 할 때는 자 맡아준다 라는 뜻의 등기, 신탁 등기 플러스 뭘 한다?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다?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함을 느껴야 돼. 아까 주택조합이 만약에 주택조합이 수탁자가 되는 경우에는요, 바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주택조합이 들어가면은 귀대주초, 자, 귀대주초 해서 주택조합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테고, 이전이란 말 앞에는 주택조합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즉, 을이 주택조합이 조합 등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어떻다? 바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또는 자, 신탁이 종료가 돼서 다시 원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자 한다. 이런 경우가 위탁자에게 신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두 번째 항목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다? 바로 이때도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세 번째요, 신탁 재산의 취득 중 수탁자가 변경돼서 신수탁자에게 신탁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자,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에 대해서 신탁을 맡깁니다. 근데 을이 중간에 부동산 신탁 회사인데 수탁자인데 얘가 회사를 문을 닫아. 그래서 병이라는 새로운 수탁자에게 자, 자기가 맡아둘 게 아니니까 또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겠죠. 이런 경우 어떻다? 바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아까 주택조합 관련한 부분은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고, 지금 세 개의 문장을 보게 되면은 이 세 개 문장을 보시게 되면은 뭐가 없어요. 자, 주택조합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전 들어가면 어떻다? 이때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법이 어렵다는 거야. 어렵다는 얘기가 신탁 개념을 알아야 돼. 근데 자, 문제는 수탁자가 주택조합이 되는 경우는 앞에서 다뤘으니까 바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될 것이고, 뒤에서 주택조합이란 말이 없는 이전은 어떻다?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 예, 마지막이요. 50만 원 이하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등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 50만 원 이하의 취득에 대해서는 이걸 우리가 바로 자, 비과세 대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설령 앞에서 자, 뭐가 있었지? 귀속이라고 하는 거, 개수선이라고 하는 거,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1년 초과 뭐 등등등이라고 할지라도 원래 이런 것들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귀대 주초에 해당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50만 원 이하가 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만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동산도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에 해당되면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취득액 50만 이하의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자, 여기서 국가등은 쉽고요. 제외할 때 제, 이전할 때 이라고 하는 거, 50만 원 이하의 5를 따서 제2호는 어떻다?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걸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 항상 지방세법상 이런 식으로 지문 그대로 법조문 그대로 카피를 해서 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조문을 찾아라지, 법조문의 의미가 아니 신탁재산의 취득 중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 이거 틀렸어. 왜? 만약에 이 수탁자가 주택조합 등이 됐을 때는 아까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돼. 부탁을 드리는데 시험은 시험일 뿐입니다.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2호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아주셔야 돼. 제2호라고 하는 어떻다? 취득세 비과세 대상 관련 쟁점으로서 이런 게 나오네요.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그의 인접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그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물의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 또는 한 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모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바로 면세점, 세금이 면제되는 지점이 되게 될 텐데, 이건 뭐 그런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 토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토지를 만약에 100만 원짜리 토지인데 이거 취득세 내기 싫어서 50만 원, 50만 원 땅을 쪼개가지고 두 번 거래했다. 그것이 1년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에 취득한 것으로 봐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뭐 이런 논리 구조인데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바로 귀대주초는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될 테고, 제2호, 제외 이전 50만 원 이하 제2호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세법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법을 해석을 하겠다, 뭐 따로 제가 막 설명드리는 경우가 있어. 꼭 이해를 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취득세 과세 여부 이런 것들은 그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항상 문제가 지방세법상 이렇게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법조문을 얼마나 외웠냐의 문제가 될 테고, 그 의미를 새기면서 하나하나 새겼다가는 너무 양이 많아져서 정말 토합니다. 그래서 제2호라고 하는 귀대주초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고, 제2호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출제면도 높지 않고요. 개 짜증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이라는 개념 체계를 잠시 끌었다가